제가 뭐 김거희의 법칙이라고 거창하게 이름까지 붙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판을 볼 때는 처음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파워게임이다. 당내 그리고 대한민국 내의 정치적 권력의 흐름, 정치적 파워의 흐름을 봐야지 정치권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 각자 정치인들의 자기 정치, 그리고 각자 정치인들의 자기 자리 싸움. 이게 두 번째다. 그 다음에 명분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건요, 모든 정치인이 다 똑같습니다. 모조리다. 거의 100%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홍준표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국회의원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자기 정치해요. 제가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정치인이 자기 정치하는 걸 비판하면 안 된다. 제가 대놓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아니, 자기 정치 안 하는 정치인이 어딨어? 여러분, 황교안은 자기 정치 안 합니까? 지금 김종인은 자기 정치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심재철은, 이번에 낙선한 심재철, 이준석, 이런 사람들, 또 누구 있어? 뭐, 지금 최고위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 정치 안 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지금 심재철, 황교안, 뭐, 김영호, 뭐, 당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당과 나라를 위해서만 결단을 내리고, 오로지 홍준표만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을 한다고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자기 정치를 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누구라도 어떤 정치인이라도 홍준표의 위치에 갔었다고 하면은 홍준표보다 더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황빠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황교안이 최고 좋아. 다음에 꼭 황교안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 만약에 김종인이 예를 들어서 뭐 홍정욱이나 김세연, 유승민계의 어떤 젊은 의원, 이런 사람을 내세워갖고 이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밉시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경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세훈이 대선주자급이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뭐 김진태 같은 사람을 다음 대선주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황교안, 뭐 홍준표 다 있겠죠. 각각 나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지지자, 그리고 그 당사자들 반발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탈당도 그래요. 김태호, 홍준표 이런 사람들 컷오프 시킨다고 이 사람들이 무소속 안 나가나? 100% 나간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이 똘똘 뭉쳐서 싸우기 위해서는 어차피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돼서 돌아올 사람들한테는 공천을 주는 게 맞다. 어차피 쳐내려고 해도 쳐내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당내 분열, 당내 분쟁을 만들기 싫다고 하면 진심으로 내부 총질을 안 하는 걸 원하고, 진심으로 우파가 똘똘 뭉쳐서 하나로 뭉쳐서 싸우길 원한다고 하면은 무소속으로 나가도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공천을 주는 것이 맞다. 이게 정치 현실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컷오프 시켰어요. 김태호, 홍준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한 수순으로 무소속으로 나가서 돌아왔잖아요. 당선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막 내분이 있었죠. 내부 분열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 내부 분열을 홍준표, 김태호가 일으킨 겁니까? 아니면 황교안, 김용호가 일으킨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분열은요, 홍준표, 김태호가 일으킨 게 아니라 황교안, 김용호 이런 사람들이 내부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대선주자급 정치인, 무소속으로 나가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을 사람, 윤상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컷오프 시켰어. 이 사람들이, 김용호나 황교안이 내가 이 사람들을 컷오프 시키면 당에 수긍을 하고 불출마 선언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컷오프 시켰을까요? 그렇게 허접할 거라고 보십니까? 황교안, 김용호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정치적 일자 무식자들이라고 보세요? 아니라니까요. 다 알았다니까요. 당이 찢어져서 싸우고 당이 2, 4단 날 거 알았다니까요. 알고 한 거다. 그러면 이 당에
분열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이런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될 사람들을 컷오프 시킨 그 사람들이 잘못이다. 그 사람들이 진짜 분열 종자들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투표 결과로서 증명도 됐어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뭐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냥 아니야. 뭐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이런 사람들 당선 안 될 거야 라고 믿었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결과에 수긍을 해야지. 이 결과가 나온 것을, 국민의 뜻을 확인을 해놓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홍준표는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아닌 척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증스럽게도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뜻이니 국민 뜻이니 이렇게 국민 파리, 당원들 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속은요 다 썩은 눈구렁이 한 마리씩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한테 속이고 당원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아닌 척 가증스럽게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이게 여러분들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아닌 척하면서 어떻게든 홍준표를 까내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요. 이번 총선을 말아먹은 것은 막장 공천 때문이다. 정말 황교안, 김용호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천권을 휘둘렀기 때문에 총선에 말아먹은 것이다. 이 당이 부절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을 추대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또 당을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고위원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 이런 사람들이 지금 또 당을 똘똘 뭉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홍준표다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본인들이 홍준표 정도 되는 급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김종인을 이렇게 내세우고 정말 이 당에 있는 대선주자급 이런 사람들 개무시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대권 포기하겠습니다. 김종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으니까 기존에 이 당을 수십 년 지켜오던 이런 사람들 다 버러우에 다들 납작 엎드려. 김종인 납치였으니까 이제부터 이 당의 모든 권한은 김종인이 다 쥐고 흔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없잖아요. 당연히 이런 반발은 당연한 겁니다. 원래 당연히 있을 반발이에요. 총선 때 무소속으로 나간 것처럼 똑같은 논리로 김종인, 택도 없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내세워갖고 정권을 진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면 당연히 당내 반발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홍준표만 일어나? 아닙니다. 기사를 볼까요? 자, 김종인 비대위 두고 들끓고 있는 통합당. 영남권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전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원래 당연히 이렇게 될 거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진짜 정치판을 제대로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통합당 내 갈등 양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하지 않길 바라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김종인의 납작 엎드리는 미래통합당, 이번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사람들이 다들 김종인 한마디에 납작 엎드려서 좋습니다. 내가 이 당에 20년, 30년 있었지만 그냥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이 김종인을 지금 낙선한 심재철 이런 사람들이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운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말에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니까요. 이 현실적인 생각을 왜 못하는 겁니까? 당연한 결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한 영남권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28일 당 전국위원회가
제대로 열릴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국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제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28일 전국위원회가 열릴 그 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종인 반대 피켓 시위.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진영 차기 대선주자들이 공개적으로 김종인 비토론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연하죠. 김종인이, 좌파인 김종인이, 좌파에다가 비리를 2번이나 저질렀던 그런 김종인이, 이 당에 아무런 공을 세운 적도 없는 김종인이 갑자기 나와서 지가 다음 킹메이커를 한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매우 자연스럽게 차기 대선주자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오세훈, 황교안, 홍준표, 유승민, 김무성, 다음에 대선에 뛰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다음 대선 때 킹메이커를 하고 싶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김종인에 당연히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이 차기 대선 주자들과 차기 대선 킹메이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여기서 이긴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게 민주적으로도 옳은 길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김종인이 뭔데? 김종인이 뭐라고? 이 당에 여러 자산들 개 무시하고 본인이 혼자서 독재 권력을 휘두른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민주적입니까? 이게 자유의 가치에 부합해요? 경쟁이 있어요? 아름다운 경쟁이 있어요? 김종인이, 야, 내가 볼 땐 40대 요 사람, 예를 들어서 김세현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게 맞아 라고 하면 이 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수긍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민주정당이에요? 공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민주주의 어디 갔어? 자유주의 어디 갔어?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로즈마리님, 홍준표 의원 콩카콜라 실방 한번 보시면 궁금증 풀립니다. 오해하고 계신 분들은.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홍준표뿐만이 아니죠. 당연한 결과인 거죠. 홍준표 전 대표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현명한 당원, 대의원들은 김 전 위원장의 개혁파리 실체를 잘 알고 있다.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자세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는 김 전 위원장이 과거에 기소돼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2건의 뇌물수수 사건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정말 양심도 없이, 배알도 없이 이런 사람이 이 당을 쥐고 흔들 수 있게끔 우리가 두는 것이 옳은 길이냐? 이렇게 비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유승민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계파 상당수가 당선된 유승민 진영에서도 김종인 비대위 반대론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김태흠도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위를 하루 앞둔 내일이죠. 27일 예정된 3선 당선인 모임에서, 이번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3선 당선인 모임에서 조직적인 반발 성명이 나올 조짐도 감지된다. 3선에 오른 김태흠 의원은 전국위에서 추인되더라도 당선인 대회나 추후 당 운영에서 더 큰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전국위에서 통과가 된들 그 이후에 김종인을 반대하는 목소리 때문에 이 당의 내용이 더 커질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 당의 중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번에 어차피 떨어져서 집에 갈 사람들은 받아들이겠죠. 심재철 이런 사람들. 어차피 이번에 배지 못 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뭐 이 당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어차피 내가 못 먹을 거 남도 못 먹겠다. 이런 심산으로 지금 당을 망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당에서 배지를 달고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죠. 김종인. 예정된 전국위 자체를 일단 보류해야 된다.
전국이 자체를 일단 보류해라. 말이 안 된다. 이에 대한 삼선들의 성명이 나올 수도 있다. 집단 반발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집단 반발을 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다 각자 또 지역구의 당협위원장들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전국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 당이 또 분열되는 겁니다. 총선 끝나고 정말 황교안, 김용호의 분열 공천으로 인해서 총선을 말아먹었는데 총선 끝나고도 또 분열될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다. 심재철, 김종인 이런 사람들 욕심 때문에. 2016년 5월 새누리당 비대위 출범을 인준할 전국위가 친박 중심의 반발로 무산된 전력도 있고, 2017년 1월 친박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안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가 무산된 적도 있다. 전국위원회가 무산된 적이 지금까지 이렇게 2번 있었다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게 요식행위 아니냐? 전국위원회 투표는 요식행위고 이미 다 결정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국위원회에 2번인가 3번인가를 참석을 해봤어요. 아닙니다. 전국위원회가 요식행위라고요?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정말 많은 토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전국위원 중에서 딱 절반만 김종인에 반대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면은 김종인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집에 가야 돼요. 그러면 김종인을 어떻게든 세워갖고 본인의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심재철을 포함한 지금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집에 가야 되겠죠. 김종인을 억지로 채우려고 노력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참 또 이 사람들 집에 갈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미래통합당이 언제부턴가 무책임 정당이 되었거든요. 아무도 책임 안 져. 아무리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못 지켜도 아무도 책임 안 져. 본인이 한 말이 틀렸어도 아무도 책임 안 져. 이렇게 무책임 정당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김종인이 비토가 난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는 끝까지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이렇게 반대론이 거세지자 반대 얘기도 제가 전해드려야 공정한 거니까 김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비대위원장감으로 김 전 위원장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나? 있습니다. 왜 없어요? 김종인보다 못한 사람이, 김종인보다 나은 사람이 미래통합당 안에 없다고요? 지금 정진석 의원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 당에 김종인보다 나은 사람은 없어. 이 당의 당대표를 지낸 사람 중에서, 이 당의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꽤 많거든요. 미래통합당 안에 있는 미래통합당에서 당대표를 했거나 국회의장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고문급, 일단 일선 정치에서 물러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김종인보다 나은 사람 없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많습니다. 박찬종 의원 같은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찾아보면. 정계를 떠난 지 한 5, 6년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 4, 5년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급이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정진석 의원은 왜 꼭 김종인이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왜 꼭 김종인이어야 되는가? 전국위가 열리면 비대위원장 선임에 딴지를 걸겠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우리 당은 스스로 괴멸할 것이다. 이게 예전에 황교안과 김용호가 했던 말과 비슷해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당은 또 찢어지고 분열되고 우리 당이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네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것이 잘못된 건데, 이 잘못된 것을 되돌리려고 하니까 협박을 하고 있어요. 비대위원장 선임에 딴지를 걸면 우리 당은 스스로 괴멸될 것이다. 아니,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본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놓고 그것을 바로잡는데 왜 당이 괴멸됩니까? 저는 반대로 김종인을 억지로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히면 미래통합당은 스스로 괴멸될 것입니다.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김종인을 완전히 좌익인 욕심이 그득그득한 아주 비리의 덩어리인 김종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히고 이 당의 미래를 김종인의 손아귀에 쥐어주면 이 당은 자살을 하는 것과 똑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말에 반박을 해보시죠. 정진석 의원은 할 수 있나? 근데 하태경 의원도 김 전 위원장의 40대 기소론에 찬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0대 누구? 누군지 말이나 한번 해봅시다. 40대 누가 있나요? 이 당에. 홍정욱? 뭐 그래. 근데 홍정욱이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딱 한 번 한 사람인데 갑자기 선거 대선 2년 남겨놓고 갑자기 들어와서 홍정욱이 대선 후보 자리로 딱 갑자기 간다. 이것을 이 당에서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김세연? 지금 가장 유력한 게 김세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김세연이 다음 미래통합당 대선 주자로 올라간다. 경선도 안 치르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유승민계의 한 사람인 김세연 40대죠. 이 사람이 다음 미래통합당의 우파 정당의 대선 주자로 가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미친 짓이고 그것이 당을 괴멸로 이끌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혀서 김세연 같은 사람을 이런 웰빙 기회주의 이런 사람을 다음 대선 후보로 추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이 당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길이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김종인을 막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김 전 위원장 측은 당내 문제는 스스로 정리할 일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국이 일정은 28일로 잡힌 이상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재철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기는 해도 숫자상으로는 적다. 우리가 다수결로는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나 보죠. 악쓰는 소수가 있는 반면 말 없는 다수도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뭐 그냥 하는 말인지 진짜 확실하게 뭔가 데이터가 있어서 하는 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심재철, 하태경, 정진석, 뭐 황교안,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우리가 둬야 되겠습니까? 우파도 아닌 사람들? 여러분 시간은 내일 단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론을 열심히 만들어서 전국 위원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을 해서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에 앉히는 것을 우리가 무산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지금 홍준표가 가장 맨 앞에서 김종인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뒤를 지금 여러 국회의원들 김태흠 또 아까 누구였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3선 중진 이상급들이 열심히 나서갖고 김종인을 반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굉장히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완전 골수좌파인 김종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엄청난 큰 권한을 쥐어주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던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지금 윤여건님이 심재철 정치생명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끝난 사람들이 정말 동아줄이라도 붙잡는 심정인지 뭔지 모르겠으되 왜 자꾸 이렇게 김종인을 내세우려고 하는 건지 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김종인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제가 김종인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김종인은 좌파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앞으로의 미래통합당은 확고한 우파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좌파한테 그 키를 맡겨서는 아니
확고한 우파가 당을 이끌어도 오른쪽으로 끌고 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워낙에 적용화돼 있어서 이 미래통합당이라는 당 자체가. 그런데 완전히 골수 좌파한테 이 키를 맡기면 김종인이 오른쪽으로 이 당을 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파인 김종인한테 우파들의 운명을 맡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뭐 이회창이나 뭐 박찬종이나 이런 사람한테 본인들의 미래의 운명을 맡길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좌파들이 볼 때도 한심한 짓이에요. 김종인을 추대해갖고 대한민국 우파 세력의 미래를 내맡기는 것은 민주당이 볼 때도 황당하고 좌파들이 볼 때도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야, 이 당이 정말 막장이구나. 미래통합당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우파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좌파들이 볼 때도 황당하고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어이없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에 반대하는 것이고 그래도 저는 전국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절반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된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전국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전국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300~400명이 있는데 이 300~400명의 전국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김종인에 대한 내용, 김종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내일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알리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